세계 일주 동화 빨간 머리털 유고슬로바키아. 옛날 어떤 곳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자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기가 몹시 어려운 중에도 스라에는 귀여운 아들이 오형제나 있어서 어린 것들을 남의 집 어린애들같이 굶기지 않고 곱게 키우려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자크는 고생이 여간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빵 한 조각으로 아침밥을 먹고 시계를 걸머쥐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저녁 해질 때까지 온종일 땀을 흘리며 나무를 베어가지고 돌아와서 그 나무를 동네에 가져다 팔어 그것으로 어린 자식들과 아내를 굶기지 않고 키웠습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하노라니 자연 슬픈 생각이 나서 자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근심과 걱정으로 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자크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다가 그대로 잠이 깊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로부터 찬란한 은빛 옷을 입고 아름다운 날개에 금관을 쓴 선녀 하나가 내려오더니 자크를 보고 나는 하느님의 명을 받아 이 세상에 내려온 선녀이온데 당신이 너무 가난하여 어린아이들을 기르기 매우 어려운 것을 하느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겨서 당신에게 드릴 선물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잠을 깨어보면 당신의 베개 옆에 빨간 목도리 하나와 하얀 수건, 아름다운 거울 하나, 이렇게 3가지가 있을 터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3가지를 가지고 아무데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 쫄쫄 흘러내리는 조그만 냇물이 하나 있을 터이니 그 냇물의 줄기를 타고 그 냇물의 끝까지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아주 어여쁘게 생긴 아가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가씨는 당신을 보면 무엇이든지 자꾸 물어볼 터이니 일절 대답을 말고 벙어리 행세를 하십시오. 만일 그 처녀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한마디라도 하면 당신은 금방 물고기가 될 터이니 부디 조심하셔서 대답을 마세요. 절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그 처녀는 당신에게 머리를 빗겨달라고 할 터이니 그때는 머리를 빗겨주는 척 하십시오. 그러다가 그 머리카락 중에서 빛빛같이 아주 새빨간 머리털을 찾아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달아나십시오. 그러면 그 처녀는 깜짝 놀라 당신을 쫓아올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쫓겨가다가 거의 붙잡힐 때쯤 먼저 빨간 묵도를 집어던지고 달아나십시오. 그래도 자꾸 쫓아오거든 하얀 수건을 집어던지고, 그래도 자꾸 쫓아오거든 그때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집어던지고 달아나십시오. 그 빨간 머리털은 대단히 귀중한 보물이니 그것을 가지고 동네로 다니면서 사자고 하는 사람한테 팔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금방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선녀는 말을 멈추자 온데간데 없이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크는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벌써 먼 동이 환하게 떠오르려고 하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자크가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베개 옆에는 과연 빨간 목도리와 하얀 수건, 아름다운 거울이 있었습니다. 자크는 즉시 일어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3가지를 품속에 넣은 후 꿈속에 선녀가 일러주던 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졸졸 흘러가는 조그만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크는 그 냇물 줄기를 끼고 한참 동안을 올라가니까 그곳에는 과연 아주 어여쁘게 생긴 아가씨가 눈이 부시게 번쩍이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무서운 청룡의 등을 타고 앉아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자크가 그 앞으로 가까이 가니까
머리를 빗고 있던 그 여인은 자크를 보고는 반갑게 달려들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는 아까부터 당신이 오시기를 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아양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크는 꿈에 선녀가 일러준 말이 있는 고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하였습니다. 당신은 벙어리인 모양이구려. 하고 그 처녀는 자크에게 머리를 빗겨달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자크는 옳다, 됐다 하고 그 처녀가 청하는 대로 머리를 빗겨주는 척하고 그 머리를 만지다가 새카만 머리털 속에 단 한 개 꽂혀있는 그 새빨간 머리털을 쏙 잡아 빼가지고 그냥 번개같이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이 처녀가 이것을 알고 벼랑간 바르르 떨더니 시커먼 귀신이 되어가지고 자크의 뒤를 쏜살같이 쫓아왔습니다. 자크는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은 잘하였지만 걸음은 빠르지 못한 까닭에 달아난 지 얼마 안 되어 무서운 귀신에게 거의 잡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크는 선녀가 시킨 대로 빨간 목도리를 냈다 던지고는 계속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쫓아오던 귀신은 빨간 목도리가 처음 보는 것인지라 신기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집어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냄새까지 맡아보는 사이에 꽤나 멀리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귀신은 이러다가 잘못하면 저 녀석을 놓쳐버리겠다. 하고 소리치면서 다시 자크를 쏜살같이 쫓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크는 나름으로는 열심히 달아난다고 하였지만 귀신은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이번에도 거의 잡힐 지경으로 위태롭게 되어버렸습니다. 자크는 이번에는 선녀가 두 번째로 알려준 하얀 수건을 얼른 귀신을 향해 내던지고는 달아났습니다. 따라오던 귀신은 그 하얀 수건을 들고 신기해하면서 한참 보고 있는 동안에 자크는 멀찍이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귀신은 깜짝 놀란 듯이 다시 자크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머리털 내놔! 내 머리털 내놔! 하면서 말입니다. 자크는 열심히 뛰었지만 귀신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붙잡힐 찰나에 자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거울을 집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쫓아오던 귀신은 언제든지 자신이 자크를 쫓아가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도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을 집어든 귀신은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속에 자기처럼 무섭게 생긴 귀신이 들어있는지라 너무도 반가워하면서 자신의 동포이며 친구가 되겠다는 기대감으로 거울을 보고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웃어 보이면 거울 속에서도 웃고 혀를 낼름하면 똑같이 낼름하기도 하고 한쪽 눈을 찡긋하며 윙크를 하면 거울 속에도 윙크를 하니 귀신은 그만 거울 속의 귀신에게 흠뻑 빠져들게 되었고 오늘 있었던 일도 장황하게 이야기하며 자크를 쫓던 것도 잊어버리고 거울과 놀다 보니 어느 사이 날이 밝기 시작하니 서둘러 자신의 숲으로 거울을 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귀신이 그러는 사이에 자크는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크의 부인은 다른 날과 달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하러 갈 자크가 먹을 빵을 구워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자크가 간 곳이 없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 누구에게 쫓겨오는지 자크는 숨이 차서 헉헉거리면서 들어오는 고로 반갑고 놀라워서 여보, 어디를 갔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쫓겨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고 황망히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새벽에 큰 벌이를 하였네. 이제부터는 아침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아도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어. 하고 그 빨간 머리털을 부인에게 보이고 어제 저녁 꿈꾼 이야기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인은 그 이야기를 믿지를 못하고 여보, 착착 좀 뻥을 치시구려. 그게 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까진 머리털 하나로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당신 좀 어떻게 된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집안이 어려워서 걱정인데 어떻게 해? 당신이 드디어 이제는 미치기까지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기른단 말이에요? 여보, 정신 차리세요. 하고 남의 속도 모르고 공열한 걱정을 하였습니다. 자크는 그러지 않은 것을 알아들을 만치 설명하여 주고 즉시 그 머리털을 조그만 상자에 넣어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빨간 머리털 사시오, 빨간 머리털 사시오 하고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이상히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에 쓰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자크는 여러 사람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아주 귀중한 보물이라고 연달아 칭찬하면서 어서 사가라고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모두 비웃기만 하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기는커녕 심술 사나운 어떤 사내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고 놀리기까지 하는 것이었고, 이 소문은 이웃으로 멀리 퍼져나가게 되어 드디어 임금님의 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즉시 자크를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님 앞에 불려온 자크는 무슨 벌이나 내리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걱정을 하면서 임금님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임금님은 친히 자크를 향하여 그것이 무엇에 쓰는 것인데 팔러 다닌단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크는 자신의 상황과 꿈 이야기 그리고 있었던 귀신과의 이야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자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임금님은 갑자기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그것은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온 아주 귀중한 보물이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상한 머리털인데 중간에 어떤 흉악한 귀신에게 잃어버려서 대단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되었구나. 그대가 그 머리털을 찾아왔구나 하며 크게 기뻐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상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까지만 해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베어서 낑낑거리며 지게를 지고 나무단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던 자크는 꿈속에 선녀의 가르침대로 따랐더니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아들 오영재와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유고슬로바키아의 이야기였습니다요.